조선학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조선학교를 취재하려면 통일부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취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대상이기도 한데 이선화 기자가 어려운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에 조선학교를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몽당연필이라는 곳인데 근데 모두가 알고 계신 분이 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배우 권혜효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언젠가는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만나 뵙게 됐습니다. 글쎄 이렇게 저도 뵐 줄 몰랐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영화로 뵐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워낙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 활동이란 게 또 쉬운 활동이 아니기에 그래서 언젠간 그런 일을 만나 뵙겠지 했는데 오늘 이 문제로 만나 뵙게 되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그 조선학교는 사실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금단의 지역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저 역시 그렇게 느꼈었고요. 사실은 저도 한 10년 전에 조선학교 취재한 바는 있었는데요. 네네. 그것도 오사카에서. 근데 네.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셨습니까? 조선학교하고는? 연결됐다기보다는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예. 2004년도경에 겨울 연가의 열풍이 일본에 불면서 뭐 굉장했죠. 네, 저 역시 거기 출연자로서 예. 자주 일본을 방문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제2동포 사회를 만나게 되고 예. 그 제2동포 사회 중심에 조선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 잘 모르고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네, 계실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 실상에 대해서. 네, 그런데 네. 그때도 제가 취재할 때 알았던 것이 일본 정부가 이 학교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교육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리포트에 보셨지만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도 일본 내에는 모든 외국인 학교는 다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예. 조선학교만이 무상화 정책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그러게요. 그것에 대해서 유엔 인권 아동 권리 조약에서 예. 위원회에서 또 권고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단체 이름이 왜 몽당연필입니까? 사실 몽당연필이 만들어진 시기는 별로 멀지 않습니다. 예. 지난 2011년 그 동일본 대진이 났을 때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그랬죠. 근데 그 피해 속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 제2동포 사회 역시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예. 그 피해 중심에는 또 이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제2조선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학교에 매료되었던 많은 문화예술인들 예. 또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긴급히 모여서 그렇군요. 뭔가 구호 활동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급히 예. 만들었던 게 몽당연필이었고 그 제목 자체는 이름은 우리 어린 시절에 예. 학구열 혹은 예. 하지만 버리기 아까운 것 그렇죠. 하지만 소중한 것 예. 그런 의미로서 몽당연필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저도. 네. 예. 지금 그 권혜여 씨와 저의 사이에는 김복동 할머님이 계십니다. 예. 네. 김복동 할머님께서는 어떻게 이 학교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시게 됐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정신대 대책 협의회 문제로서 오랜 시간 동안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싸우셨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갔던 공간이 바로 일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김복동 할머니하고 함께 연대해서 해줬던 분들은 일본 시민사회단체도 있었지만은 동포사회도 있었습니다. 예. 그 동포사회 중심에 또 역시 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학교를 할머니께서 만나셨을 때 할머니와 일종의 동지감, 예. 그러니까 이 학교의 학생들이나 할머니나 일본의 침략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들로서 할머니가 인식하셨고 예. 그로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고 예. 얼마 전 병상에서 떠나시기 전까지도 맨 마지막 유언이 조선학교를 지켜라라는 그렇습니까? 말씀이셨습니다. 네. 예. 마지막 유언이 조선학교였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그 학생들이 조선학교 학생들을 지켜라. 네. 라는 유언은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 학교 학생들이 뭘 가장 원하나요? 어떻길래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불려지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려지는 일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잊혀진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선학교라는 존재를 알아주는 일, 그리고 그들이 70년 넘게 일본 땅에서 말과 글을 지켜왔던 그 역사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예. 존중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역시 북일 간의 관계라든지 다양한 그 동북아 평화의 이렇게 그런 정세 속에서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예. 일단 남측 사회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배관시했던 그런 혹은 우리가 스스로가 공포감을 갖고 예. 일본 조총연계 학교에 대한 공포감들을 예. 좀 버리고 있는 그대로 학생의 모습을 봐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인식을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지금 매우 중요한.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 그 권혜열 씨께서는 사실 그 지금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네. 만일 오디오를 줄여놓고 들으신다면 네. 저하고 영화 얘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근데 이 얘기도 좋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흔히들 이런 경우에 저 양반은 블랙리스트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계셨고. 네, 뭐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통보도 해줍니까? 아, 그게 아니고 지난 적폐 수사 과정에서 아, 예, 예. 네, 검찰 측으로부터 연락은 그건 받은 적이 아니죠. 한 번 있습니다. 예, 예. 그 관련 질문 하나쯤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조선학교 이야기 하시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요. 네.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 조선학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쨌든 한때 일본에서 예. 체제와 이념의 대결을 벌이면서 예. 조선학교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유령 같은 존재였지만은 이 조선학교의 출발 자체가 모든 제2동포의 꿈으로서 만들어진 예. 것이라는 것들이죠. 예. 사실 1945년도 해방됐을 때 일본 땅에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반도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70여만 명이 남아서 예.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만든 것이 조선학교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예. 일본 땅에 지금 정주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인터뷰를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관련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은. 예. 계속 더 열심히 좀 활동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우 권혜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